안녕하세요. 저는 석유화학 1공장 기술공용팀에 근무하고 있는 오정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신입사원분들 들어오시면 얼굴 뵐 기회가 한 번씩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다 처음 보시죠? 네. 기회가 없어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은데 어쨌든 입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가 몇 기십니까? 18기입니다. 18기요. 제가 공채 4기로 입사했었는데 입사한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진행할 내용은 품질관리 관련된 내용이고요. 사실 품질관리라고 뭐 이렇게 제목은 붙였지만 사실 오늘 뭐 소개해드릴 내용은 생산관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품질관리 부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저희 기술공예팀에서 지금 품질관리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는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화학 1공장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뭐 정밀화학 부분도 아니고 뭐 반도체 이런 데 납품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사실 품질관리에 대해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선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할 때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이고요. 설명드릴 내용은 일단 아마 많이 많이 앞에 교육 때도 보셨을 텐데 저희 태광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품질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품질에 대해서는 품질에 대해서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품질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건이 바뀌면서 조금 개념이 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품질 관리가 되게 중요한 사실 업무입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안 하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품질 관리 업무를 어떤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광산업 제품의 구성입니다. 아마 보고 보셨죠? 예전에 교육 때 아마 이거 관련해서 저희 신입사원 소개 자료 때도 나오고 막 그러셔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적힌 것 말고도 저희 뭐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라미드도 있고 모다크릴도 있고 사실 저희 제품 생산하는 게 조금 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유부터 저희 다운스트림까지 구성된 것들 중에 저희 회사에서 수십 개월화된 제품들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화공과 나오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원유 정제하게 되면 메카소유가스 나오고 그리고 휘발유랑 나프타 나오고 뭐 등유, 경유, 아스팔트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게 나왔던 메카소유가스 중에 프로판을 저희 원료로 해서 석유화학 2공장에서는 프로필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프로필렌을 가지고 석유화학 3공장에서는 AN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 AN을 활용해서 우리 현재 울산 공장에서는 아크릴 섬유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판에서 프로필렌을 생산하게 되면 수소가 부산물로 생성이 되는데 수소를 가지고 우리 과산화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 석유화학 2공장. 그리고 석유화학 1공장은 원유에서 나왔던 납사를 가지고 우리 보통 많이 알고 계시죠? NCC에서 납사 크래킹을 통해서 BTX를 만들게 되는데 BTX 중에서도 자일렌, 그 자일렌 중에서도 파라자일렌을 원료로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파라자일렌을 가지고 PTA를 만들게 되고요. PTA를 가지고 대한화섬에서 폴리에스테르를 만드는 이렇게 그런 정도의 제품으로 우리 태광산업 제품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원유 정제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학교 다니실 때 COTC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학교에서 배우시나요? 혹시 예전에는 우리가 원유를 정제해서 연료를 만들고 그 남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많은 정유 회사라던가
중동이라던가 중국에서는 이 원유를 가지고 이거를 바로 만드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예전에 전통적인 석유학은 이렇게 분별 정류를 해서 원유랑 연료를 만드는 것들이지만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바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혹시나 배우시는지 혹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시는 게 있으세요? 학교 다니실 때? 따로? 저 환경공학과 출신이에요. 아 그렇군요. 한번 따로 없으시다고 그러면 보고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석유학 2공장 프로필렌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게 지금 전반적으로 석유학 경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원래는 이런 원유를 정제하는 이런 공정이 예전에는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원유 정제 마진 부분도 있고 해서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석유학 업체들이 원유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크루드 오일을 케미컬로 전환한다고 해서 COTC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필렌을 원래는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원유에서 프로필렌 이런 기초 유분을 제조할 수 있는 게 한 15%밖에 안 돼서 사실 원가 경쟁이 또 있고 해서 석유학 2공장이 사실 그전에는 조금 어느 정도 돌아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원유를 가지고 바로 그런 기초 유분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경쟁력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공장은 조금 현재로서는 경쟁력이 좀 없는 상태라서 막 꺼져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장 근무를 하시고 계속 석유학 쪽 근무를 하시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COTC 관련돼서도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은 드렸고요. 시간 되시면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면 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품질의 개념 변화 부분입니다. 뭐 우리가 품질이라고 하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품질은 과거에 저기 제조업 성장기 1980년부터 2000년대까지는 이게 제조업이 공급자 우선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만드는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했던 형태의 품질 관리는 제가 현장에서도 들어보면 그때는 없어서 못 팔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제품의 규격에 대해서 이렇게 정합성을 판단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때는 들어보니까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이게 오프 스펙이 나도 팔리는 시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 성장기에 우리가 바라보는 품질 관리의 시점은 고전적인 의미에서 제품의 규격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그런 의미에서 품질을 관리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우리 시장에서 제품의 품질은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사용자의 니즈에 맞춰서 제품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용도에 맞춰서 적합한 제품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되어서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품 고객 품질의 의미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고객 관점에서 고객의 니즈를 맞추는 그런 의미로 품질의 개념이 조금 변화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저 학공부는 ISO 저희 9001이라고 혹시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품질 관리 업무를 하면서 제일 아마 관련된 게 크게 나타나는 게 이 ISO 9001입니다. 국제 규격이고요. 아마 모든 사업장에서 ISO 9001을 하실 텐데 그래서 이 ISO 9001에서 정의하는 품질의 정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예전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의미에서 품질 관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규격을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는 품질 관리를 진행할 때는 산포 관리 업무를 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ISO 9001에서 최근에 품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는 조직 그리고 고객에 대해서 이해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런 것들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 관리 의미가 변했다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우리 오늘날에 이제 다른 타 회사에서도 이렇게 품질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뭐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저희 뭐 국내 대기업 업체에서도 뭐 고객 관리나 고객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최우선적으로 품질의 개념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 품질 관리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품질 관리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품질 관리에 대해서 조금 아무래도 뭐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관련해서 간단한 사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중공업 사례 부분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에서 품질 관리를 잘못해서 6천억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의 2.5%에 해당되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품질 관리를 함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연해야 되는 거고요. 옆에 사례는 일본의 다카타라는 자동차 옆백 만드는 회사의 사례인데 그 회사는 품질 관리가 결함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결함을 사실 숨기고 계속 품질을 판매하다가 결국 회사가 망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품질 관리를 할 때 품질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품질 관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다 하는 내용이고요. 왜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제품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순도 높고 좋은 제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요자가 원하는 제품을 공급하면 사실 저희 공급자 입장에서도 품질을 가지고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큰 부분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사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 품질을 강화시키고 고객의 니즈를 맞추려다 보니까 제조원가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 규격 안에만 제품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사실 사업도 큰 문제가 없었고 제품 공급하는 또 좀 원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변하고 고객의 니즈가 변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제품 품질을 더 높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조원가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일어났던 사례들이 발생하는 거고 제품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영상을 한 개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품질관리 업무가 동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품질관리 업무가 왜 필요하고 어디까지가 품질관리 업무인지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품질관리 부서만의 책임인가요?
영업부에서 클레임이 발생해서 손실이 매출의 10%나 되는 상황에 돈을 벌재 버는 겁니까? 도대체 제품을 어떻게 만든 겁니까? 생산부장. 낱개 쫓겨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품질부서에서 다 확인을 했을 줄 알고 있었죠. 저희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품질관리부장, 왜 품질을 다 확인 안 하고 납품을 한 겁니까? 도대체 일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저희가 필요한 검사는 하긴 했는데 영업부에서 빨리 납품을 하여야 한다고 재촉을 하는 바람에 저희도 일부 샘플만 급한 대로 확인했습니다. 영업부에서 재촉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도 품질은 품질관리부서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서에서 불량품을 만들었습니까? 애시당초 생산부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우리야 늘 하던 대로 작업을 했을 뿐입니다. 자재가 불량인 걸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제품은 품질관리부에서 수익 감사를 해서 합격난 제품인데 저희야 문제가 없죠. 이래서 품질 문제가 많은 회사라고 전에부터 업체를 바꾸자고 안 했습니까? 그 문제는 그 업체가 제일 단가가 낮은 회사가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었고 그래도 품질 보증은 품질관리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품질관리부장.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품질부서가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이번 문제는 모두 책임지고 정리하도록 하세요. 그럼 아니 이 품질관리부서가 다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못해 먹겠구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은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품질 관련 부서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불량이 나면 개인처럼 기도 못 피고 그러죠. 불량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손실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회사의 이익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유형적인 모습일 뿐 이외의 피해로서 무형의 회사 신뢰도 또한 손상되고 앞으로의 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 설정에서 보았듯이 품질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원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원인이 품질 부서로 귀착되었습니다. 과연 품질은 품질관리 부서만의 책임일까요? 이번 시간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동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사실 어디까지가 품질 관리 업무고 어디까지가 생산 관리 업무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아직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현업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은 아마 크게 없으실 것 같은데 품질 관리뿐만 아니고 아마 업무 수행하실 때 느끼실 거예요. 이게 우리 팀 업무가 맞나? 하는 느낌도 있으실 거고 이거에 아무도 결정해 주는 사람이 없지? 하는 느낌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직 근데 이게 실무를 하시다 보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근데 요거에 이제 조금 규정이 모호하고 어디까지가 우리 일이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품질관리 부서의 진짜 큰 고충이 뭐냐면 저희도 이제 품질관리도 같이 하고 있어서 느끼는 건데 품질관리는 칭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품질관리를 잘했다고 해도 이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잘못하면 당연히 질타를 받는 업무라서 그래서 뭐 품질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아마 현업에서 생산관리 하시고 다 그런 쪽 업무실 텐데 그래서 그런 품질관리 업무 하실 때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품질관리 업무고 어디까지가 품질관리 업무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 좀 준비했고요. 그 다음은 조금 넓은 의미에서 품질관리 업무에 대해서 한번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서 품질관리 활동 체계라고 하는 거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좀 어떠실까요? 뭔가 그냥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가 품질관리 업무 같다고 저는 느꼈는데 여기 좀 일단 적힌 게 품질이라고 적혀 있어서 좀 그런데 이거를 그냥 공정? 그렇게 약간 비유해 보면 이게 그냥 공장을 처음에 연구 개발해서 공장 설계하고 공장을 짓고 나서 제조하고 검사해서 판매하는
사실 그 1년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석유화학 공장에 근무하게 되면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NaCn이라던가 아라미드라던가 이런 데서 수행하고 있는 게 사실 이런 업무인 거고요. 그리고 현업에 지금 배치받으셨으니까 현업에서는 뭐 설계나 이런 단계까지는 조금 적겠지만 표준 결정에서 표준도 매년 바뀌죠. 결정해서 제조하고 검사해서 판매하는 이 업무 전체가 품질 관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동영상에서 나타났듯이 품질 관리 업무는 내가 하는 업무 모든 업무가 품질 관리 업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테두리에서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을 짓고 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를 빼고 내가 실제 근무를 하면서 어떠한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게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구매 업무입니다. 우리가 제품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원료가 좋아야겠죠. 우리 제품에도 품질 관리를 하듯이 제품을 암만 잘 공정을 운전한다고 해도 원료가 잘못되어 있으면 사실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료 구매를 우선으로 시작하게 되고요. 원료 구매를 할 때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는 수입 제품을 갖고 오면 그걸 검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료를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검사를 한 다음에 우리 분석 데이터랑 업체에서 제공해 주는 COA 그리고 우리 품질 관리 스펙이 동일한 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게 부적합품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를 다시 클레임을 해서 다시 입고를 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원본 원료를 구매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하나가 있고요. 다음은 생산관리 업무입니다. 생산관리 업무는 이게 그냥 한 개의 카테고리로 구성해놨지만 사실 우리 하는 업무 모두가 생산관리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설비나 개전 쪽에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설비 개전 쪽도 계시나요? 설비 개전 쪽도 계시지만 설비 개전 생산 공정이라고 적어놨지만 사실 생산 공정이 잘 안 됐을 때는 어쨌든 설비나 개전 쪽에서도 수리가 들어가고 캘리브레이션도 들어가고 뭐 이런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가셔서 진행하셔야 되는 모든 업무들이 생산관리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관리를 요약하기는 힘들지만 나름대로 요약을 했어요. 생산관리 업무는 그게 우리 반응이나 제품에 미치는 영향 변수를 조정하는 그런 변수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생산관리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공정 최적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원가를 줄이는 그런 업무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생산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제품관리 부분이고요. 제품을 당연히 생산을 했으면 이것들이 문제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분석 결과를 COA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품을 출하하지만 출하했던 제품이 이송 중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제품 스펙이 만족하는데도 고객사에서는 아 이거 제품 스펙은 만족하는데 우리 써보니까 뭔가 이상이 있어, 그런 이슈나 클레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클레임이나 이슈가 오면 그런 것들 대응하는 업무까지, 그래서 이런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정도가 품질관리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업무들을 수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SO 9001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지가 조금 궁금하시면 이런 프로세스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지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품질 원본 원료 구매하는 데는 원본 원료 관리 지침이라던가, 생산 관리하는 데는 우리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각 공장이나 각 팀별로 SOP 같은 것들을 별도로 작업 표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제품 분석도 품질 관리 지침이라던가 이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에 따라서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떤 절차에 대해서 수행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수행해야 되는지가 좀 애매하시면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보시면 수행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각 공장마다 조금 다르고 팀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네, 일단 저희 석유화학 1공장에서 관리하는 원본료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요거는 색깔이 조금 잘 연해서 잘 안 보이시는데 원본료 관리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어쨌든 일단 심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물질을 공급받게 되면 심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절차가. 그래서 그 새로운 물질이 공급되면 법적으로나 안전이나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우선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검사에 문제가 없으면 업체가 등록이 되고 발주를 해서 입고가 됩니다. 이렇게 입고가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제품을 공장에 투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해보고 그 문제가 없으면 사후관리 후에 공급업체 평가 심사를 통해서 이것들을 향후로 계속 사용할지 말지 이런 거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업무를 수행할 때는 내부 지침이나 ISO 참조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문서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아마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MSDS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 첫 번째로 넣은 이유는 사실 우리 지금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MSDS 교육 혹시 받으셨나요? 네, 요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고 그래서 아마 이거를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교육이 진행돼야 된다. 오늘 법적으로 규정해 놓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원본료를 구매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심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심사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게 요 MSDS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SDS 교육도 받으시고 하셔야 되고 우리 신규 물질을 구입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지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공예팀이라든가 모든 팀에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위험성이 없는지 물질력의 위험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MSDS를 작성하고 요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것들을 법제화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심사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품질관리 업무는 품질을 확인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마 현장에 가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이라던가 우리 사용하는 원본료라던가 제품에 대한 스펙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을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실 때 지침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침의 스펙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노후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품질관리 결과는 실험실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 림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가 실험 분석 데이터들을 모아놓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험 분석 데이터를 확인하실 때는 이 림스를 확인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림스 기능 중에 이렇게 그래프를 자동으로 그려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산포나 그런 거 관리하실 때 그 기능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플로우 중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우리 업체 평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업체 평가도 우리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본료를 구입해서 관리하고 사용할 때 이런 문서들을 활용해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아마 ISO 관련해서 담당자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ISO 수행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된다고 설명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관리 부분입니다. 생산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론적으로 이렇게 큰 사항이 있는 건 아닌데 저도 이걸 찾아보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산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약간 이론적으로 찾아보니까 통계적 품질관리라고 해서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 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게 저희 운전 화면입니다. DCS 화면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사실 엄청 많은 숫자들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화면들이 뭐 몇십 개 존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한 개 한 개 숫자가 우리 공정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 개 한 개 숫자를 관리해야 정상적인 제품이 출하되고, 이런 한 개 한 개 숫자를 관리하는 모든 행위가 생산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통계적 품질 관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통계적 품질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좀 약간 숫자를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야 이게 안정적으로 운전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들을 통계적 품질 관리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이런 일련의 활동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에서 좋은 품질을 공급하는 것도 일단 최우선의 목표지만 최저원가를 줄이는 게 어쨌든 회사와 경쟁력을 갖추는 상황이니까 원가 절감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키워나가는 일련의 활동을 통계적 품질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통계적 품질 관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꼭 있어야 앞에 그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적 품질 관리를 활동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측정 시스템 분석입니다. 이 측정 시스템 분석은 뒤에 약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주로 하는 부분은 개전팀에서 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측정 시스템 분석이 꼭 필요한 이유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쨌든 앞에서 보여드렸던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데이터 자체가 오류가 있으면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서 측정 시스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관리도 부분입니다. 이 관리도는 우리가 공정 데이터를 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관리도라고 부르는데, 이 관리도는 공정 데이터들을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관리하고 학습하는 그런 부분을 관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공정 능력 분석입니다. 우리가 공정 능력 분석은 품질 수준을 평가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오퍼레이션을 했을 때 우리 품질이 어떤 범위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오는지를 좀 분석하는 그런 거를 공정 능력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안정적인 품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 시스템 분석입니다. 이 측정 시스템 분석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부분이 요 유량계, 입력계, 레벨 게이지 이런 계측기 부분들이 제일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시험 분석기기도 당연히 정합성을 유지를 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들이 꼭 유지가 필요한 부분은 데이터를 신뢰성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리하는 데이터가 몇천 개, 몇만 개가 되는데 그 데이터가 안 맞으면 당연히 이게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존팀에서 캘리브레이션도 진행을 하고 데이터를 일정한 수준에서 맞추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계기들은 보시는 것처럼 반복성이랑 재현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반복성이랑 재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성이고 재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복성은 우리 계측기가 있는데 계측기가 초 단위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겠죠. 근데 첫 번째 측정한 거랑 다음에 측정한 거랑 같은 유량이 흐르고 있는데 실제로 근데 그 값이 다르게 나타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성은 이걸 여러 번 측정했을 때 똑같은 값을 나타내는 그걸 반복성이라고 부르고, 우리 일반적으로 계측기의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큐러시, 얼마나 정확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그래서 당연히 반복성이 높은
설비를 사용해야 되고 그것들이 안 맞으면 캘리브레이션 진행해야겠죠. 재현성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측정했을 때 그게 거의 일정한 값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게 재현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달린 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장에도 보시면 중요한 기기들이 있으면 그 중요한 기기들은 보통 계측기가 3개 정도 설치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CU 시스템 적용할 때 투아도브 3 같은 것들 적용할 때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데 그 계측기가 측정하는 계측기마다 값이 편차가 크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설비를 설치할 때는 재현성도 높은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측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복성이랑 재현성이 높은 그런 시스템을 설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도 부분이고요. 관리도는 이렇게 이름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산 관리 업무를 하면서 그냥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업무가 관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팀 많이 계실 텐데 현업에서도 이런 거 아마 분석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걸 시행하는 목적은 공정 안정성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시는 것처럼 이 관리 한계선을 보통 다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데 반응기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뭐 편차가 한 20%씩 난다 이러면 당연히 정상적인 제품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관리 한계선을 설정을 하고 그 관리 한계선 내에서 이렇게 일정한 수치를 관리하는 이런 업무를 관리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현업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릴 건데 이게 저희는 팀스라고 데이터 파기라고 부르는 그런 시스템이고 데이터 파기 없는 부분에서는 DCS에서도 관리를 하시겠죠. DCS에 있는 모든 데이터 하나하나를 관리도로 사실 표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런 계측기들은 초 단위로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관리 한계선을 설정하게 되고 그 관리 한계선을 벗어나면 당연히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측정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게 관리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장에 가시면 지금 여기 이 한 페이지만 봐도 지금 데이터가 몇십 개씩 있는데 이런 페이지가 몇십 개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데이터가 1000개, 2000개씩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데이터를 전부 관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현업에서도 업무 수행하시고 그리고 신입사원분들께서도 이렇게 수행하실 때 그러면 나는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는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럴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QC 공정도라고 부르는 건데요. 요거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품질 다 공장마다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요거를 품질관리 지침이나 이런 것들에 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저희 공정이에요. 아마 다른 공장에서도 요거 다 있으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공정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럼 이 공정에 대한 관련 설비가 뭐가 있는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업체 측에 제공해서 업체 측에서 요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 쉽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도 말씀드렸죠. 관리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공장에서 관리하는 기준은 덴시티는 이런 기준에서 관리하고요. 압력은 요 설비의 압력은 요 기준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주요 설비의 주요 압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관리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트렌드를 관리를 하시면 공정 이상이 있을 때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도 관리하실 때 우리 공정은 뭐가 중요하지? 그런 거를 잘 모르실 때 이런 걸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관리 기준이 나와 있고 판정 기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정 기준이 넘어갔을 때 그러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지? 저도 사실 아마 좀만 지나고 나시면 그럼 우리 이거 이럴 때 어떻게 조치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현장에서. 아마 현장에서도 많은 경험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물어보시면 아 우리 이거 이럴 때는 이렇게 조치합니다 정도 알고 계시면 업무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치 방법도 이렇게 좀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현장에 현업에 가셔서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생산 관리 업무 수행하시는 분이다 그러시면 이걸 한번 꼭 보시고 나중에 공정 공부하실 때 아, 우리 반응기 압력은 요 압력에서 관리하고 우리 온도는 요 부분에서 관리한다. 그리고 그런 게 뭐 이런 이상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예를 들어 뭐 수소 분압 반응기 수소 분압을 증가시킨다 이런 조치 방법이 있다 정도 학습해 놓으시면 현업 수행하실 때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거 업무 수행하실 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간략하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데이터팍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현업 PC에서도 내 PC에서도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실 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트렌드 해서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이 관리 리스트를 트렌드화 해놓으시면 공정 관리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각각의 트렌드들을 우리 다 아까 기준을 정해놓고 중요한 설비들은 이렇게 하이로우 레벨 값을 관리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DCS에 그 관리 기준을 넘어가면 이렇게 알람이 울리게 돼 있어요. 그 우리 알람 관리하는 시스템을 알람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우리 요 알람 관리 시스템에서 보면 우리 주요 설비들의 알람이 얼마나 울렸는지 그것들이 값이 얼마나 초과됐고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하실 때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공정 능력 분석 부분이고요. 이걸 수행하는 이유는 이 품질 수준을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반응기 압력도 정상이고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공정력은 정상인데 이렇게 한 번씩 이런 우리 품질 규격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품질 규격 상한이나 하한을 잘못 설정한 거겠죠. 우리 공정이 정상일 때 우리 제품이 어떤 규격에서 이렇게 생산되는지 그걸 설정하는 게 공정 능력 분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다 지어진 공장에서 관리할 때 뭐 다 지어진 공장에 이미 스펙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을 할 일이 크게는 없겠죠. 근데 아마 현업에서 계속 근무하시다가 기회가 된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증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하고 있는 NaCN이라던가 아라미드 같은 그런 것들을 수행할 때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 공장을 만들어 놓더라도 우리 지금 이 공장이나 이 설비에서 우리가 이 제품 규격을 만족할 수 있는지 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를 공정 능력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공정 능력 분석을 진행하게 되면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적 품질 관리를 할 때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사용하는 거는 품질 관리할 때 사용하는 건 이 림스라고 아까 앞에 소개 드렸었는데 여기에는 우리 시험 분석 데이터가 이렇게 다 로그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툴을 교육을 아마 해주는 사람도 없을 거고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한번 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돼 있으니까 보셔서 이렇게 차트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나중에 혹시나 현업에 가셔서 보고서 쓰실 때도 있으니까 이런 걸로 쓰시면 좀 더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다 정도 참고하셔서 이런 것들도 그릴 수 있다 참고하셔서 나중에 보고서 쓰실 때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품 출하. 사실 뭐 제품 출하는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제품 출하 플로우를 간략하게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너무 보시면 당연하겠지만 제품이 준비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분석을 진행해서 이게 우리 COA상 스펙이랑 만족을 하게 되면 제품을 출하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판정을 할 때 하는 행위가 우리 제품 분석에서 COA를 발행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게 COA를 발행하게 되면 출하를 진행하게 되고요. 출하를 진행했다고 해도 이제 우리가 제품 문제 없는 제품을 공급했다고 해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안정적으로 제품을 저희가 공급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우리 품질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디트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 측에서 오디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수 쪽에 생산팀이나 기술공유팀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수는 어쨌든 그래도 약간 정밀하게 속하다 보니까 이런 오디트 대응도 참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업무 수행하실 테니까 그런 것들 좀 준비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제품을 출하하면 제품 스펙이 맞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고객사에 가면 또 어떤 형태로 바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저희도 해외에 PTA 제품을 순출을 하게 되는데 저희 제품 COA를 만족하더라도 여기 이송 과정에서 제품이 뭉쳐서 럼프가 발생한다던가 제품이 오염이 된다던가 그런 클레임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런 클레임이 걸릴 때는 그런 것들을 접수해서 개선 사항도 팔로우를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 출하하고 그것들을 이제 고객 대응하는 업무는 이번 일련의 과정들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업무 뭐 사실 특별한 건 아닌데 상표 아마 하게 준비했습니다. 아마 1대 10대 100 원칙인데요. 이거 아마 안전 관련해서 공부하실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일리 법칙에 대해서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품질에 대해서도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1대 10대 100이라는 원칙인데 아까 우리 품질관리 중요성 설명드릴 때 뭐 현대중공업 사례라던가 다나카 사례라던가 이런 거 설명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품질이 불량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예방할 수 있으면 사실 제일 비용이 적게 들겠죠.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없고 그렇게 예방했을 때 비용이 1이라고 보면 이게 회사를 일단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할 때 되면 비용이 10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간략하게 제품이 출하됐다 그러면 출하하는 이송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걸 다시 리턴 시킨다고 하더라도 벌써 이송비가 발생했죠. 그렇게 이제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벌써 10배 정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하의 경우에는 실패 비용,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실패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비용은 예방 비용이 한 100배 정도 된다 하는 게 1대 10대 100 원칙이고요. 이 장표를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유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품질 관리 업무가 메인도 아니고 약간 내가 이 업무를 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칭찬을 못 받는 업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업무가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업무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서 업무하실 때도 이걸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업무를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장표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했던 자료를 약간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는 꼭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만들었던 것들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위주로 하셔서 한번 가셔서 보시고 그런 거 있으시면 지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조금 일찍이긴 한데 뭐 맞춰도 문제는 없겠죠? 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